홍콩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실탄을 쏜 뒤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도심 곳곳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는가 하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진압에 시위대의 저항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일종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가 군 투입론까지 거론돼 앞으로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돌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는 이런 거의 준전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말에 홍콩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은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폭력의 양상의 상승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제 시위 진압을 통해 가지고선 무차별한 이제 강경 진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위대는 또 거기에 대한 반항의 그런 측면으로 또 역시 무력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콩의 시위를 얘기할 때는 평화적인 시위, 그리고 또 그것이 상당히 모범적인 역할로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극단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이라는 건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는 어떤 정견을 달리했다고 해가지고선 친중국 사람한테 석유를 뿌려서 불을 붙인 적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여자 학생들을 때리는 거, 성추행이라든지 그리고 성폭행이라든지 심지어는 열 몇 살 된 애들까지 잡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아주 일상화되고 있다는 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예, 특히 이 캠퍼스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캠퍼스가 지금 11월 들어서 새로운 어떤 문제 발단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성 학생들의 어떤 성폭력 어떤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많은 대학생들이 상당히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바로 11월 8일 날, 4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홍콩 과기대 학생이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경찰은 경찰과 무관하다라는 표현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시위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피해자의 주요 대상들이 이제 학생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는 3파라 그래가지고선 철시, 그러니까 시장을 열지 않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수업 거부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시위가 이렇게 격화된 그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이 경찰의 실탄 발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실탄 발사는 사실 11월 들어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1월 달에 발생된 실탄 발사는 유튜브에 생방송이 됐고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좀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일단은 경찰이 시위 진압 경찰이 아니라 교통 경찰이었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분명히 그 저항의 의사가 없이 또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진압을 했고 또 아울러서 경찰 당국에서는 이것이 정당방위라는 측면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시위자들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고 또 그 부상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또 그 앞서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이 양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던 그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또 체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폭력 시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캐리람 장관 같은 경우도 당일 있었던 그 이제 연설문 도중에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폭도다. 그래서 폭도에 준하는 또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질서와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굉장히 훼손하는 거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실장은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인과관계성에서 보면은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거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조사 기구를 통해 가지고 우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홍콩은 그런 기제가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태가 이렇게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 중국 관영 매체에서 군 동원론을 다시 꺼내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관영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환구시보에서 이제 후시진이라는 그 논설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군 투입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지금 위험 수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와 어떤 법 체계 그리고 주권이라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군의 어떤 도움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진짜 과도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국내 문제를 군이 투입한다라는 거 군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문제를 그렇죠. 해결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정부의 폭력 행위를 직접 경험했던
국가의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은 이건 불합리를 떠나가지고선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관영일보의 논설위원이 아무렇지 않게 군 투입을 그리고 군 투입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국제적인 감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위 자체를 더 자극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방금 이 국제적인 감각 언급을 하셔서 말인데 네. 그 국제사회에서의 홍콩 사태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데 네. 이 중국이 미국이랑 영국 보고 개입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개입을 하지 말아라 그러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도 혹은 우리의 사회도 일정 정도의 어떤 의미 있는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보편적인 가치이거든요. 뭐 어떤 인권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유의 문제라든지 평등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또 걸어왔던 길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것이 속칭 중국 정부의 정부 주도의 어떤 폭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폭력 사태에서 유혈을 지나가지고 사망 사고까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영국과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홍콩의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 법안이 하원을 미국에서는 통과를 했거든요. 이제 상원의 네. 통과 여부가 남아 있긴 한데 통과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홍콩 시위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미온적이거나 좀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의 합의점에 이르러서 폭력 양상이 종식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 여지가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폭력 양상에 대한 어떤 보편적 가치를 통한 규제라든지 제재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시위를 주도했고 폭력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상당 부분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최근 폭력 시위를 언급했는데요. 기사에서는 24일에 구의원 선거가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구의원식 선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 선거가 보통 459명의 어떤 의원을 뽑게 되는데요. 그중에 예. 117명이 정당의 어떤 경쟁을 통해 가지고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홍콩에서 친중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나타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117명의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인단이 모두 반중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 보면은 중국 정부의 어떤 통제, 주권의 발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지금의 폭력 시위를 오히려 중국 정부 혹은 홍콩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좀 조작되고 있다라는 음모론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4일이 비로소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선거를 연기한다 그러면은 아마 더 큰 문제가 촉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선거라는 것은 민의의 반영이거든요. 이게 친중적인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슨 선거를 연기한다라는 꼴밖에 네. 안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홍콩인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거를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게 지금 이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중국 정부라고 해서 뭐 홍콩에 대한 뭐 시위 진압을 조금 유화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되는 메시지를 네, 맞습니다. 내고 뭐 있다는 거죠. 강대강 지금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사회적인 질서라든지 주권 그리고 안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안정의 일면을 보게 되면 50년 동안 홍콩 사회는 일국 양제 그리고 홍콩인의 고도 자치 그리고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라는 것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을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신 구속이라든지 홍콩의 자유로운 어떤 행동 그리고 여론을 탄압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이 문제가 발산됐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의한 어떤 폭력적인 행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문화와 시위 문화 속에서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색깔의 대결 그리고 어떤 의견의 대결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뿐만 아니라 지배자 피지배자의 관계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화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조금 다른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가 홍콩의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네, 뭐 홍콩에 상장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홍콩이 반환이 됐고 중국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주권 행사에
하나의 상징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뉴스가 나온다라는 건 아마 상장 일자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상장을 하게 되면은 벌써 일찌감치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은 뭐 새로운 일은 아니다. 다만 시기적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장을 한다는 것. 만약 알리바바가 상장을 했는데 예, 기대치만큼 못한 가격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중국에 대한 이미지에 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물론 중국 내의 어떤 경제적인 위상 그리고 경제적인 주권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면적인 요소도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